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 쇼 6입니다. 타누스에서 티랑 여러 옷을 좀 보내줬습니다. 좀 멋있습니다. 리바쇼 유튜브에 밀리 호핑 좀 알려달라 이런 댓글이 사실은 옛날부터 아주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했어요. 제가 아직 밀리 호핑을 잘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지민이 얘가 너무 밀리 호핑을 쉽게 잘 써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배우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연습했던 경험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 그리고 현재 저의 자전거 운동 역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밀리 호핑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리 호핑은 정지 상태에서 행해지는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스탠딩이 편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전거랑 같이 이렇게 떴을 때 그때 페달이랑 발을 붙일 수 있는 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고로 윌리 호핑은 약간 고급 기술. 자, 그러면 윌리 호핑 첫 번째 단계, 정지 상태에서 앞바퀴 들기. 이건 주행 중에 앞바퀴 드는 거랑 다릅니다. 이때 앞바퀴를 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달킥, 두 번째는 엔도 반동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도 후 뒷바퀴가 떨어질 때의 반동을 이용해서 앞바퀴를 드는 방법으로 처음에 연습을 했고요. 실제로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영국 트라이얼 라이더인 알리 클락슨의 경우도 이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앞바퀴가 들렸을 때 이제 뒤로 넘어가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바퀴가 땅에 떨어지고 앞바퀴가 들려서 뒤로 넘어갈 때 그 무게 중심의 이동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밸런스를 잡을 때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적당히 들렸을 때 제 몸을 넘어갔다 호핑, 이때 엔도를 하고 뒤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팔을 쭉 뻗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뒤로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근데 팔을 뻗어 있어야 무게가 뒤에 실리거든요. 이렇게 이 자세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야 이제 호핑을 할 때 뛰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팔을 구부리고 있으면요, 무게가 앞에 실리기 때문에 안 넘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윌리 호핑이라는 게 이 자세에서 뛰어 오르고 다시 착지, 뛰어 오르고 착지. 처음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100번 연습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감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페달킥. 이제 자전거를 다루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페달킥으로 이제 윌리 호핑을 하고 있고요. 팔에 힘을 빼시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갔다가 뒤로 펌핑 해주면서 살짝 앞발을 한시 방향으로 위치하고 순간적으로 빵 쳐주면서 뒷바퀴를 앞으로 보내면서 앞을 들어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뒤로 탈출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페달을 빵 밟고 앞이 순간적으로 훅 들려올 때 그때 뒷브레이크를 꽉 쥐어주는 거예요. 이 감각을 또 익숙해지는 거지. 이때 중요한 건 페달킥이든 엔도 후 반동을 이용해서 앞바퀴를 들든 어느 한쪽으로 뭐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팔에 힘을 빼고 앞바퀴가 딱 일자로 딱 들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감각이에요. 앞바퀴를 높게 들고 윌리 호핑을 할 거면 팔이 접혀지겠죠. 그리고 앞바퀴를 낮게 윌리 호핑을 할 거면 이제 팔이 뻗어지겠죠. 그래서 윌리 호핑을 할 때 자기한테 편한 앞바퀴 높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앞바퀴 든 상태에서 붕붕 콩콩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하드테일의 경우는 약간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해요. 근데 풀샷 같은 경우는 앞바퀴 들고 있기도 힘든데 이제 붕 뛰어야 돼.
뛰려고 하는데 리어샥이 막 다 먹어버려. 그래서 풀샷 같은 경우는 리어샥의 리바운드에 맞춰서 호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랑 타이밍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연습하는 방법이 턱에다가 앞바퀴를 올리고 호핑을 하는 거예요. 턱의 높이는 자기가 윌리 호핑을 할 때 앞바퀴가 들리는 딱 그 높이 정도가 적당한데, 키가 큰 사람은 만약에 막 190 된다 그러면 턱이 조금 낮아지겠죠.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턱이 좀 높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체중이 앞으로 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야 될 방향은 스쿼트 자세에서 이제 몸이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턱의 앞바퀴를 올리고 턱 위에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호핑을 하더라도 점점 팔을 뻗어주고 엉덩이를 뒤로 옮기면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호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턱 위에 실렸던 무게가 뒷바퀴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겠죠.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평지에서 이제 윌리 호핑에 대한 감이 조금씩 올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팔은 대체적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시선은요, 고개를 이렇게 떨구지 마세요. 딱 정면을 보시고요. 멀리 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떨구지만 마세요. 약간 딱 정면 보시고요. 호핑을 하고 착지할 때 엉덩이를 거의 뒷바퀴 위에 앉는다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뒷바퀴에 무게가 잘 실리거든요. 여기서 페달 위치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는 호핑을 해서 자전거가 떴을 때 뒷브레이크를 풀어주고 순간적으로 페달 위치를 바꿔주는 거지. 끝으로 윌리 호핑을 크게 권하지 않았던 이유가, 윌리 호핑 같은 경우는 뒷바퀴로 뛰어오르고 뒷바퀴로 착지를 해요. 그때 우리가 뒷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제 몸의 체중과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부하가 그 뒷브레이크 마운트 한 곳에 집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윌리 호핑을 연습하시는 분은요, 그래 내가 당연히 크랙 날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면요, 이쪽에 밸런스를 딱 뒷바퀴에 실어가지고 뒷브레이크 마운트에 크게 막 부하가 안 걸려요.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자전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난리를 치잖아. 막 콩콩콩 뛰면서. 그러면 튜빙이 요렇게 휘었다가 요렇게 휘었다가 요렇게 휘었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윌리 호핑 말고 윌리 하면 안 됩니까? 윌리